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이로운입니다. 소규모 사업주를 위해 베테랑 근로감독관들이 직접 7가지 주제에 대하여 핵심 내용만 간추려 준비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 노동법의 노른자만 뽑아서 현장에서 근무 중인 각 분야별 최고의 근로감독관들과 함께 법령부터 사례까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노노법 특강 5번째 시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모성보호 편인데요. 임소영 근로감독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노노! 고용노동부 날개 없는 천사 임소영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모성보호. 얼핏 생각하면 여성에만 국한된 주제처럼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특정 성별과 관계없이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동성 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역시 최근에는 아빠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성별에 관계없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꼭 알아야겠죠? 그럼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첫걸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다른 노동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또한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감독관님, 실제 사례를 유형별로 설명해 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은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맞춤, 호응 등 신체적 접촉 행위, 회식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음란한 사진 등을 게시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전화, 문자, SNS를 이용한 행위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 대신 교육 자료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배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이 힘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0인 미만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에서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없다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되었다면 사업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성희롱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 노동자에 대한 보호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의 요청 시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 피해 노동자나 신고자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업장 내 임신과 출산, 육아 중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모성보호제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모성보호제도란 사업장 내 노동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크게 임산부의 보호, 임신부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제도, 출산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임신 중인 노동자는 시간의 근로를 금지하고 있고 출산 후 1년 미만의 노동자는 일일 2시간, 일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에게는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꼭 필요한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신 기간 중에는 아무래도 평소와 같이 근무하기는 힘들 텐데요.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제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노동자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육아휴직 기간 중인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해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출산을 전후하여 총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일 경우 90일 전부를 지원하고 대기업의 경우 마지막 30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모성보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모성보호제도는 노동자에게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등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모두 도움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할 경우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고편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